안녕하세요 행운아 여러분,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 피크를 맞이하는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 제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좀 보장해주는 대신에 특정 연령이 지나면서부터 임금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림에서 보듯이 방법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연령, 예를 들면 뭐 55세부터 해서 매년 뭐 임금을 10%씩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삭감해 나가는 회사들도 있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크게 한 번 삭감한 다음에 정년까지 그냥 유지해가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임금 피크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임금 피크 제도를 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내용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을 크게 한번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요, 월급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이제 퇴직급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가 아닌 것은 1번 퇴직금 제도, 2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3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재밌어요. 맨날 틀리잖아요. 오늘도 틀릴 건데 한번 찍어보세요. 혹시 답 없는 거 아닌가요? 오! 맞췄다. 어떻게 맞췄지? 해가 서쪽에서 뜰 수도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퇴직급여 제도를 크게 보면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를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뭐 다시 또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확정급여형, 흔히 DB형이라고 말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요. 또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스스로 운영하는 DC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퇴직금 제도, 그 다음에 DB형 퇴직금 제도, DC형 퇴직연금 제도, 뭐 이거 3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임금 피크 제도가 문제였잖아요. 그럼 임금 피크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 3가지 퇴직급여 제도 중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크게 2개, 퇴직금 제도랑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신 분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퇴직급여 산정 방식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31분 평균 임금에다가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가지고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 임금 얘기하셨는데 언제가 기준인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이 평균 임금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1일치 임금이 하루치 임금인데,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내가 오늘 퇴직한다 그러면 퇴직하는 날 오늘 기준으로 해서 3개월치, 이전 3개월치 급여를 전부 합칩니다. 그걸 나누기 그 3개월의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면 하루치 임금이 나오잖아요. 그게 평균 임금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는 방식에서도 보셨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퇴직하는 날 기준으로 3개월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 임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퇴직급여를 산정을 하게 되면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급여가 이렇게 줄어들면 마지막에 줄어든 시점에 급여를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DB형 제도랑 그 다음에 퇴직 일시금, 퇴직금, 연금을 도입하지 않으신 분들,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DC형 퇴직연금은 어떤 거냐 그러면 자기 퇴직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에 해당되는 급여를 회사에서 근로자 통장에다가 넣어줘요. 그럼 근로자가 그걸 직접 운영하거든요. 그럼 이미 근로자 계좌에 들어와 있는 돈은 이후에 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가지고 급여가 줄어든다고 해도 이미 계좌에 들어와 있는 돈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DC형 제도는 영향을 덜 받는 데 반해서
DB형 제도에 가입하신 분하고 퇴직금 제도에 있으신 분들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에서 퇴직급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임금 피크제에서 퇴직급여가 얼마 정도 감소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자세히 보시면 현재 55세이신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31분 평균 임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회사에서 한 30년 근무했습니다. 제가 퇴직금 어떻게 산정한다고 물어봤냐면 계속 근로기간하고 31분 평균 임금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31분 평균 임금이 600만 원이고 30년을 일했으니까 퇴직을 55세 때 바로 하시게 되면 1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매년 임금이 10%포인트씩 이렇게 하락하는 회사에 근무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60세까지 일하면 매년 10%씩 줄면 50%가 감면되잖아요. 줄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이 300만 원이 될 겁니다. 근무기간은 30년에서 5년을 더 근무했으니까 35년이 될 거고요. 그러면 35년 곱하기 300만 원 하면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5년 더 일했는데 퇴직금은 7,500만 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게 퇴직금 제도랑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퇴직 일시금,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해결책을 먼저 살펴보면, 이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딱 범위 내에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만 할 수 있는데, 그 법정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회사에서 임금 피크제처럼 급여가 감소하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중간정산을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은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DB형 가입자들은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하나 더 도입합니다. 그래서 DB형도 있고 DC형도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임금 피크 시점에 가서 근로자분한테 당신이 임금 피크제에 해당되게 되면 앞으로 급여가 줄어들어서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 시점에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전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 30년 일하고 600만 원을 1억 8천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퇴직금, 임금 피크제 그 퇴직급여를 고스란히 빼서 DC형 계좌로 이체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까지 일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급여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급여를 DC형 계좌에 이체시켜 줍니다. 그러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퇴직금 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해서 DB형 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DC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중간정산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보는 게 이때 세금을 내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금인 만큼 여기에 뭐가 붙냐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을 먼저 떼놓은 다음에 남은 금액만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중간정산할 때도 퇴직소득세를 낸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중간정산 하시는 분이 이 돈을 당장 쓸 용도는 없으세요. 그런 분 같으면 이거를 저한테 일시금으로 주시지 말고요, 연금계좌, 소위 말해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지정해서 거기로 이체를 해주십시오 라고 회사에 말씀을 하면 회사는 세금을 떼지는 않고
퇴직금 전액을 다 그쪽 지정된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내느냐? 안 내는 건 아니고 이 IRP나 연금저축에 이체된 금액을 찾았을 때 세금을 내는데, 이거를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원래 내야 되는 것보다는 적어도 30에서 40% 정도를 감액받아서 세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시금으로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를 낼 건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세금을 조금 더 감면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IRP를 선택하신 분이나 아니면 DB형을 DC형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퇴직금을 어디다 투자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급여를 퇴직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임금 피크 시점까지 쌓아놓은 퇴직금이 되게 많잖아요. 이 목돈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던 돈을 우리가 적립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임금 피크 이후에 또 근무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이 또 입금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계좌로. 이거를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퇴직급여 운용 지시를 할 때는 이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운용 지시도 해야 되지만, 미래에 들어올 부담금도 어디에 투자할지 두 개 다 운용 지시를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같은 상품으로 운용 지시를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르게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적립금은 규모가 좀 크니까 비교적 좀 안전한 데 난 투자하고 싶어. 그래서 주식 비중이 뭐 한 30% 정도 되는 이런 상품에 투자할 거야. 이렇게 운용 지시를 하실 수 있는 대신에, 부담금은 매달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매년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요거는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더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운용 지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과 부담금 운용 지시를 별도로 한다는 사실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언제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느냐? 이 질문도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왜 물어보는지 제가 또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유는 이거 같아요. 임금 피크가 되면요, 급여가 줄어들잖아요. 급여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생활비도 같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든 좀 보충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에 띄는 게 IRP 계좌에 이체해 놓은 퇴직급여가 눈에 띄잖아요. 이거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IRP 계좌로 이체한 퇴직급여는요, 55세 이후면은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니고 있는 중이라도 퇴직급여 IRP 계좌에 이체한 것들은 연금 55세만 넘어가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IRP에 이체하지 않고 뭐 다 써버렸다, 아니면 그 돈은 없다 그러면, 혹시 개인형 퇴직연금 말고요, 뭐 연금저축 같은데 세액공제 받으려고 넣어놓으신 돈 있잖아요. 그것도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가 넘었으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재직 여부랑 상관없이 55세 넘어가고 5년만 이상 가입을 하셨으면 수령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자금을 활용해서 임금 피크로 줄어든 소득을 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금 피크를 맞이한 근로자분이 제가 퇴직급여를 지켜나가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또 유형별로 제가 딱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번, 퇴직연금을 미가입하신 분은 일단 중간정산을 한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거 싫으신 분은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하시면 세금을 30%에서 40% 감면받을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DB형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은 DC형으로 전환한다. 이 전환하는 시점에 운용 지시를 잘 하셔야 된다. 목돈에 대한 운용 지시, 미래에 들어올 돈에 대한 운용 지시 하시면 된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은 별도로 할 일이 없으시다. 그냥 DC형 계속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도 행운빨TV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 당장 구독 신청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